이 접근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알죠? 그대로 같이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어제 마지막에 그래 내일 하자 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필기했던 거 다 있죠?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하면 되겠다, 그죠? 답만 딱 들어가고 끝냅시다. 그림 생 기억으로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다, 이 그림이 아니었고 책에서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나 어떻나? 안 그려져 있는데 대충 그려보면 이런 그림 나왔죠, 그죠?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이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A0, 여기 0A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껐을 때 평행하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죠? 선생님이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를 알파로 잡았는데 그때 선생님이 A를 알파로 헷갈렸던 것 같더라고요. T로 잡자, 알았죠? T 이가 뭐죠? 3T 세제곱이야? 맞아? 그 식 자체가 3X 세제곱 맞나? 그럼 이거 맞죠? 그럼 얘는 반대 보라고 했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평행해야 되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잖아요. 얘도 A, 0, 얘는 0, 1이니까 평행하려면 같은 위치에 원점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식 쓰다가 그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첫 번째로는 얘 둘 사이에 그냥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더라고요. 굳이 식 안 세우고 기울기만 구합시다. 얘 둘 사이의 기울기가 0 빼기 얘니까 뭐야? t분의 이렇게 되죠? 맞아? 그 다음 얘는 얘 빼기 얘죠? 그럼 a 더하기 3t 세제곱 이거 하고 이 둘이 하고 똑같아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식이고 또 하나의 식은 여기서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3x의 세제곱을 미분하고 t 넣으면 되잖아요. 그치? 여기서의 기울기니까 접선 기울기 말이야. 그러면 9t의 제곱 이거 세 개에 는는는 하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계산해서 뭐 틀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꿨어요. 해볼게. 그냥 어떻게? 그럼 여기 둘이 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대각선끼리 곱하죠? 맞죠? 대각선끼리 곱하면 3t 4제곱이 되고 얘 둘이 곱할 때 분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럼 at 맞죠?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또 3t 4제곱 마이너스 3at 세제곱이죠. 선생님이 실수하는 잘 보세요. 다 따라오고 있죠? 그럼 이거 날라가죠. 이렇게요. 날라가고 여기 있는 식을 양변 a 나누세요. 0이니까 a 나눌 수 있죠. a는 0이 아니죠. 양수라고 하면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a 나누면 이놈을 왼쪽으로 넘겨서 a 약분시켜주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3t 세제곱이 되고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t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여기까지요. 넘기면서 a 하나씩 약분시켰다고요. 괜찮아? 여기서 이제 a로 정리가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가 된다. 여기까지 해주면 계산은 다 된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검사 좀 하고 있어요. 다 됐죠. 다 됐니?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A로 정리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있는 식하고 연립하면 된다고 했어요. 뒤에 있는 식은 뭐 어떻게 돼? 얘 둘이 다시 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 둘이 할 때 또 어떻게 돼? 3t의 세제곱은 약곱하기 하죠? 맞아? 그러면 9t 세제곱 마이너스 9at 제곱이에요. 이때 a 자리를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약분되죠. 그죠? t 제곱 두 개씩 약분되죠? 약분 다 시켜볼게. 3 약분하고 얘 3되고 얘도 약분하면 3되고 t 두 개 날려주니까 t 하나 남죠? 그 다음 얘는 t 두 개 날리면 얘도 t 하나 남아요. 얘는 다 날라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3a만 남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시 이 자리에 얘를 넣는다고요.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놈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3tt는 동명이잖아요. 그죠? 여기로 넘어와. 왼쪽 0되죠. 2t가 되고 여기다 얘를 집어넣는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플러스 9t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t가 됩니다. 됐나요? 다시 양면 또 t 또 약분시켜요. 자 그럼 또 0은 이 분명이니까 9t 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 따라서 t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죠? t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된다. 얘가 3분의 1에다 집어넣으면 a 나오겠죠? a는 마이너스 3에다가 야를 세제곱하는 거니까 27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근데 약분하면 9잖아요. 마이너스 9분의 1에다가 3을 더하면 9분의 2가 a가 된다. 여기다가 문제에서 뭘 곱하라고 했어? 90 곱하라고 했죠? 정답은 20이다.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요거 세 개 같다. 맞죠? 표현하다 그랬으니까 요 기울기 같고 접선의 기울기와도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만 쫙 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어디 선생님이 좀 실수했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자 끝냅시다. 그리고 오늘 너희 테스트 찾는 것 중에서 쌤이 수트 낸 게 아니라서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뭐 쉽다 어렵다 어제 말 못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 다 치면 수요일날 끝나요. 그럼 수요일날 딱 끝나면 이제 우리가 유니크 반이니까 유니크 반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다. 이 결과가 쌤한테 올 겁니다. 내가 오면 그때 너희한테 얘기를 해줄게. 뭐 개별적으로 뭐 얘기 주던가 할게요. 너는 뭐 몇 명 중에 한 몇 등 정도 됐다. 그게 학교랑 좀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 학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를 보면 아마 너희 자기 학교 학생 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레벨 다 합해서. 알겠죠? 근데 또 유니크끼리 또 통계가 나오고 또 전체 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유니크 중에서 1, 2등 하는 학생한테 시상을 합니다. 유니크 안에서 1, 2등. 이겠죠? 그죠? 1등 2장, 2장 2만원, 그리고 2등은 1장.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너희 또 9월 모의고사 칠 건데 구모도도 시상을 해요. 구모는 1등급 시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에 등급하고 지금 등급하고 2등급인가 1등급인가 올라가면 또 줘요. 전에 6월달 거랑 비교 같이 갖고 와서 10층에 나한테 주는 거 아니고 10층에 제출하면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거는 알아서 잘 이용하면 좋겠다고. 이왕 오는 거 그죠? 학원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힘내라고 주는 거니까. 뭐 좋겠죠? 그리고 다음 달에 시험 또 치죠. 매월 칩니다. 월강 테스트. 다음에 치는 거는 시험 대비 때니까 이제 기출 모의고사라고 해서 시험 차. 그러면 좀 일찍 치는 학교가 22일이니까 그 근처에 칩니다. 좀 일찍 쳐요. 9월 중순쯤에. 10월 때 시험 친 애들은 미리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시험 쳤으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다. 맞죠? 다 지워. 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너희 수투를 쌤하고 이제 활용 파트 2번째 할 차례인데 접선이 끝났으니까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진도가 너희가 생각보다 쌤이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처음부터 접선 어제 배운 데까지가 대부분 다 거기까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좀 많이 들어간 학교들은 오늘 배운 내용도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좀 뒤에 치는 경우겠지. 빨리 치는 애들은 좀 앞부분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10월 5일날 둘이 치니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안 들어간대요? 어디까지 들어간대요? 그럼 접선까지. 우리 어제 배운 게 평균 정리잖아요. 그럼 미리 뭐 기말 대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럼 2학년 되면 얘들아 이거 바꿔 할까? 2학기 아니야? 어제 딴 반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희 이제 내신으로 갈지 정시로 갈지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 맞아요. 그러면 원하는 목표 대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학교 내신이 한 3점대다. 근데 내 목표가 경대다. 그러면 경대 중에서도 과마다 다르겠지만 뭐 갈 수 있는 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적 3점대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럼 나는 내신을 계속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3학 1학기까지. 1학기까지가 내신 들어가거든요. 어떤 학교들은 1학기 때 안 들어간 과목도 많아. 2학기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과목마다 좀 달라. 보통 내가 알기로는 이 수능 쪽은 3학 1학기 때는 수학은 거의 다 A, B, C로 다 들어가고요. 뭐 국어나 뭐 이런 영어 이런 부분만 조금씩 뭐 사회 탐구 그런 게 좀 들어갈 겁니다. A, B, C 말고 등급 나오는 거. 그래서 한 절반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3학년 되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거의.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 치면서 결과를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 대학교와 과를 생각해 놓고, 근데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교가 인서울의 상위권 10권 대학교다? 그러면 내신으로 역전이 안 되니까 수능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힘을 실어야겠구나, 또 아니면 논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너희가 결정하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이 학교 가려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런 건 다 입시 요건은 그냥 다 나오거든요. 인터넷 치면요. 근데 선생님이 머릿속에 대충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빨리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머릿속에 얘기하는 거는 그냥 경험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작년 고3들이 어땠다, 선생님이 수업한 애들이 어느 정도 갔다. 뭐 예를 들면 가까운 능인고등학교 학생이 그때 3점대 등급이었거든요. 내신이요. 근데 내신 종합전을 갔어요. 수능 최저를 보고 경대 공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문과 학생들 중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우리랑 좀 비슷한 성적대를 얘기를 한 것뿐이야. 좀 높은 애는 당연히 더 높이 갔겠죠. 근데 능인고 3점대 등급과 뭐 우리 중에 말고 예를 들면 뭐 동문고등학교 학생이다. 그럼 동문고 한 2등급 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학교마다 뭐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학교마다 플러스 점수가 달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렵다고 해서 불리한 거 절대 없어요. 어려운 만큼 반영됩니다. 쉬운 만큼 약간 어려운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일례로 들었을 때 작년에 인서울에 한국 외대였던 것 같은데, 외대를 대륜고 3등급 애가 붙고, 아니구나, 한양대가 아니구나, 높은 데를 얘기하자. 높은 예를 들어줄게요. 너희가 높여야 되니까요. 그 친구가 성대다, 성대를 갔는데 대륜고 2등급이었어. 아주 높았습니다. 이과 계열 쪽이었는데 2등급 대학 갔어요. 붙었어요. 근데 시지고등학교, 도봉고등학교인가 1등급 애가 떨어졌습니다. 내신 성적에서 1점대 후반이었겠죠. 초반이면 붙을 수 있겠지만 좀 2에 가깝게 돼가지고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2등급 붙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예 서울에서 떨어졌다니까요. 성적 그 학생부에서 성적으로 딱 커트라인 딱 내렸을 때, 그러면 뒤에 순서도 아예 안 보고 떨어진 거죠. 그럼 너희가 아까 했던 대로 이제 뭐랄까 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이번 내신에 정말 막 올인하던가 내신을 마지막 올릴 수 있는 기회가 2학기 마지막에 생각하고요. 현재 3점 되면 다 1 찍으면 어떻게 될까? 조금 올라가겠죠. 반영 비율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 1학기 때까지 다 똑같이 반영됩니다. 대부분은. 옛날에는 달랐는데 요즘은 똑같이 100% 이렇게 똑같이 반영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1학년 때 못했는데 2학년 때 막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갑자기 그런 잘 없다는 거죠. 똑같이 반영하니까. 옛날에는 1학년 때 20% 보고 2학년 때 40% 보고 3학년 40% 보였단 말이에요. 그 학교가 경대였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다 똑같이 봅니다. 대부분. 아닌 학교도 있긴 있어요. 너희가 그 학교마다 다르니까 뭐 지원할 때 그때 보면 되겠죠. 그지?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성적 올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를 수 있는 대학교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이거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를 때는 성적을 올려놓는 것밖에 없다니까. 가고 싶은 과가 딱 생겼을 때 갈 수 있게요. 맞지? 수학 때문에 못 가는 경우는 없게끔 합시다. 맞죠? 수학 반영 비율이 정시에서 가장 높죠. 이과는 그렇고 문과도 과마다 다르겠지만 뭐 문과도 당연히 수학 봅니다 여러분. 알았죠? 잘 쳐야 된다는 거. 그래, 얘기가 좀 길어졌다. 자, 우리 이제 126쪽을 펴가지고요. 도함수 활용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선생님이 증가와 감소, 극대화 독서거든요. 두 가지 개념이에요. 126쪽입니다. 자, 그럼 해보자. 제목은 뭐 그래프가 가장 주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증가와 감소를 배우는 거거든요. 알겠네?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이야. 목적.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이게 학교생들 수업할 때 보면 항상 뭐 학습 목표 적잖아요. 적고 있는 거야.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럼 그걸 그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가 증가와 감소야. 막 줄여서 증감이라고 하죠. 증감. 두 번째가 극대와 극소입니다. 두 개 합해서 극값이라고 해요. 극대값과 극소값 합해서 극값.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뭘 해야 돼? 바로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증감표를 그리는 거야. 증감표. 가장 기본입니다. 증감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되면 너희가 증감표 그리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문제 풀 때. 그러면 그 증감표를 안 그리고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도 막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근데 기본을 알고 해야 되니까 이 증감표가 오늘 수업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작할 때 이 증감표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얘가 들어간다는 거야.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증가와 감소할 때 증가함수가 뭐냐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얘를 알면 감소함수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증가함수란 뭘까를 대충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개념이 이어지겠죠. 증가함수의 뜻이 뭐야? 이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이거를 식으로 우리가 좀 자세하게 표현을 해보면 증가함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x가 변했을 때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변했을 때? x가 커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y도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의 뜻이죠.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한 점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최소한 두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돼요? 두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x가 커지려면 x1하고 x2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둘이 뺐을 때가 x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거기에 대응되는 y 값들끼리 또 뺐을 때 그게 커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어제 배웠는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된다는 거야. 그 두 점에서. 그럼 평균 변화율과 우리가 배우는 건 도함수의 활용이니까 미분과 연관을 시켜보자 이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어제 얘기했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지 않고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 논리가 이해돼요? 어제 했던 이야기 이어서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얘하고 똑같은 미분을 이용하겠다는 게 도함수 아니에요. 도함수를 썼겠다는 거잖아요. 개념에다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발전시킬 수 있냐면
그 함수가 증가하는 전체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어떤 구간에서 증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어떤 범위 안에서만. 그럼 그때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임의의 x를 넣었을 때 이 프라임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같거나도 들어간다는 거야. 프라임이 0돼도 증가함수가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래요? 함수가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어제 아까 좀 풀었던 문제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 순간에 프라임은 0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점에서 0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원래 증가함수의 정의는 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2점 이상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0 되는 것도 관계없다는 거야. 한 점에서 0 돼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 점에서 프라임이 0 되지만 이 점 다음 거랑 비교했을 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한 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함수가 되려면 프라임은 0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죠. 근데 명제 이해됐어? 증가함수가 되려면 프라임은 0 이상이에요. 오케이? 책에 적혀있지 않나요? 맨 위에요. 거기 어디 있냐? 126쪽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괄호 2번 보이죠? 괄호 2번.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쌤 얘기하는 거야. fx가 증가하면 프라임은 0 이상이다. 그때 같거나를 꼭 보시라는 거야. 이거 안 적으면 안 됩니다. 위에 건 다르죠? 위에 거는 그냥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한다고 했지? 순서 달라요. 순서 달라요. 명제 여기 달라진다는 거야. 자, 쌤이 이걸 정리해 줄게요. 보세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거죠. fx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얘가 증가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증가 함수이면이라는 거죠. 그죠? 그때 f'은 0 이상이다. 이게 참인 명제예요. 아까 증명을 말로 했죠. 얘가 참이라고 참. 그럼 얘가 참이면 우리가 명제에서 야를 거꾸로 쓰는 게 원래 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역으로 썼을 때 명제가 참이면 얘가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야. 얘는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 이 말 뜻을 알겠니? 얘가 참이라는 거야. 이때는 같거나가 붙고 얘는 같거나가 안 붙는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생각해봐. 프라임이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증가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그렸잖아. 거꾸로요. 얘는 이 순간에 프라임이 0이잖아요. 하지만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반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같거나 붙이면 안 되죠. 하지만 증가가 먼저 물어볼 때는 증가함수인 상태에서는 프라임이 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 애들 많이 헷갈리는데 그림 같은 걸 자꾸 그려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아무튼 이게 참인 명제 두 가지입니다. 역은 같거나가 없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감소하려면 방향만 바꾸면 돼요. 0 이하가 된다.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그럼 프라임이 0 될 땐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모른다. 항상이라고 말 못한다고요? 우리는 개념 잡을 때 항상 되는 걸 얘기하는 거 맞죠? 요게 첫 번째 증가와 감소 개념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돼? 어렵지 않죠? 문제 풀어볼까요? 694 보세요. 694 보면 이게 아까 쌤이 말로 했던 거죠? 쌤이 아까 평균값 정리와 얘들아 연관이 있다 했던 거 요거를 읽어보면서 빈칸 채워봅시다. 자, 임의의 두수 박스 바로 가 위를 보라고요. 가 바로 위에 보면 임의의 두수를 x1, x2라고 하면 누구에 의하여? 뭐죠? 어제 배웠잖아. 평균값 정리요. 이게 어제 배운 공식 맞습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가에는 평균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의해서 했어요. 그러고는 f'C가 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가 문제에서 나에는 우리가 뭐 는이냐 뭐 0보다 크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림 보고 얘기하면 되더라. 그림 보고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C에서의 프라임이 어때요? 접선의 길이가 올라가고 있죠. 그림 보면서. 그럼 얘는 0보다 크다죠. 맞습니까? 그림 안에서 얘기하면 돼요. 그림 안에서 F'C는 0보다 크다. 그리고 x2 빼기 x1도 어떻게 돼야 되나? 0보다 크죠. 오른쪽이 x2니까. 오른쪽 빼기 왼쪽 양수잖아요. 그래서 x2 빼기 x1도 양수다. 나가 똑같이 왼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그럼 끝났죠. 뭐. 끝났죠. 마지막 단은 건 뭐가 돼요? fx1과 fx2라는 거는 대응되는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1에 대응되는 y값과 x2에 대응되는 y값 중에 x2가 더 위에 있죠. 그럼 얘도 x2 쪽으로 왼쪽으로 와야 되는 오른쪽으로 와야 되죠. fx2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야.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그러니까 말이 길어서 좀 어려워 보이는 뿐이지만 그림 보고 답을 내리면 끝나요. 중요한 거는 평균값 정리가 중요한 거야. 그것 때문에 된다라는 거야.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내려옵시다. 695번이야. 실전에선 이런 게 나오죠. 695번이야. 자, 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바로 미분에서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면 되죠. 아까 얘기했던 거 맞죠? 감소하면 0이 하다. 방 바뀐다고요. 그럼 미분하시면 돼요. 바로요. 미분한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이것이 0이 하다. 이때만 알베타를 굳이 관리할 필요도 없죠. 두 개의 합구라고 했잖아요. 문제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인수분 할 필요도 없이 두 군의 합공식 쓰면 되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군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2가 된다.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너희가 그럼 오른쪽부터 해볼래요? 696번이요. 하나씩 풀고 넘어가려고요. 그게 너희한테 도움되지 않겠나? 답이 맞으면 넘어갈게요. 가면 그래,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수업 잘 따라오면 쉽다고 생각해. 여기서는 방향이 있지만 그냥 마이너스 1과 2를 눈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죠. 그죠? 어차피 같거나 되는 그 순간이니까 방정식처럼 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선생님 좀 봐줄게요. 해볼래?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는 0하면 0해볼게요. 어차피 같거나 때문에 는 0해도 괜찮아. 원래는 0 이상인데 괜찮아요? 0 이상인데 는 0 될 때가 이 숫자가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1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얘부터 헷갈리고 있으니까 이 숫자가 0 될 때는 이건 이거 능력 가정하고 마이너스 1을 연결하고 2는 6이 원래는 0 이상이야. 선생님 그럼 원래대로 해줄까? 그럼 해봐. 0보다 같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양변분의 양변 마이너스 곱하고 그래서 발 바꿔야죠. 양변 마이너스 곱한 거지. 지금 풀면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양변 마이너스 곱한 거 방향을 바꾸고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우리 왼쪽에 있는 얘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얘는 거꾸로 인수분해하면 3 묶어주고 아래 걸고 x 플러스 1 x 빼기 2 이렇게 인수죠. 이거 다 똑같이. 이거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거는 그 빨리 풀려고 했던 마이너스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리해서 똑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요. 이게 정석 풀 맞아. 맞아요. 끝까지 한번 해볼래요? 또 답 나왔습니다. 그렇지. 답 4번이죠. 이때 많이 바뀌는 거 조심하고 맞죠? 네. 이거는 우리가 그 고등수학 상에서 부등식, 2차 분식할 때 이렇게 했었죠. 이놈 원념이 사이에 있을 때는 방향이 작다는 거. 거꾸로 이게 뭐 쪼개질 때 있잖아요. 작다는 거 작거나 그런 거. 그때 이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너희 계산할 때그 고등수학 상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4번 나옵니까? 좋아요. 동영상 끝까지 해서 4번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완전 기본적인 걸 풀었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면 유형 2번을 보면 똑같은데 3차 함수에 대해서 그냥 정리만 하는 것 뿐이죠. 3차 함수일 때만 생각하자라는 거야. 아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함수에서 다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차 함수 똑같이 하면 답이 나오겠죠? 똑같이. 자, 그럼 다시 선생님이 말로 해볼게요. 700번에서 얘들아 실수 전체로겠죠. 아까 거랑 차이점이 뭐야? 아까는 범위가 있었잖아요. 이번은 실수 전체예요. 그럼 너희가 또 고등수학 상을 또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3차 함수를 또 미분할 거 아니에요? 맞지? 700번을 보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미분해야 돼요. 그럼 미분해 볼게요. 자, 미분을 쭉 써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미분. 그럼 너희가 얘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0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맞죠? 함수가 증가할 조건 프라임 0 이상.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은 수상에서 배울 때니까요. 뭐죠? 판별식 하잖아요. 4분의 t 말이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같거나 작다. 맞아요? 이해돼? 왜 작아야 되는지 알겠네? 좋아요. 그러면 너무 아는 거지. 그럼 자, a제곱 빼기 a 빼기 6이 0이하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답이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다 수상이에요. 수상이고 접근할 때만 미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자,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밑에 거. 이번엔 감소죠? 꽂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방향 말이에요. 2'. 자, 701번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수상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수상. 선생님 지난학기 때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난학기 때 애들 수투 막 공부할 때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다 까먹어서 어려운 것 뿐이에요. 수투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 거야. 그래, 또 동현이 물어보세요. 자, 미분했어. 0보다 크게 작다죠? 방금 깎네요.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떻게 또 판별식이죠. 판별식 왜 쓰냐고요? 자,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얘가 2차 부등식이잖아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그럼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뭐였냐? 그게 수상에서 배웠다는 거지. 맞아. 근데 거기 잘 어려운 거야. 잠깐만, 우선 타임을 한번 확인해봐야 되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수상 이야기 좀 해줄 거거든요. 수상 이야기. 여기 없는 이야기 좀 해줄게요. 맞았다. 수상 이야기를 좀 해줄 건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얘기하는 거세요. 맞죠? 2차 부등식이 너희 아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성립 조건. 이때 항상이란 말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라는 뜻이야. 그러면 자,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이때 0보다 그냥 같거나를 쓸게. 이 파트가 같거나 있는 거니까 같거나 또 없을 때 또 달라지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하나가 먼저 이렇게 이해돼야 돼. 일단 a는 선생님이 양수로 가정할게요. 만약에 선생님 a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양변이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양수로 가정하는 거는 너희가 양수에 맞춰주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상황이라면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요 함수를 우리가 y는이라고 잡아요. 이렇게. 오른쪽도 y는으로 잡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등식을 그래프를 푼다는 거야. 그럼 얘는 2차 함수 아래 볼록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x축이 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같거나 크단 말은 항상 같거나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걸 그림 그려야 돼요. 그러면 2차 함수 아래 볼록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한다는 거야. 맞죠? 같거나니까. 같거나 크단 말은 짝은 없어야 되니까. 최소한 접하거나 밑에 있어야 된다고.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위에 있다면 이 말이야. 위에 있다면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거는 위아래가 아니라고 저는 항상 강조했거든요.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예요. 다른 말로는 근의 개수예요. 교점이 근이거든요. 누구의 근? 얘가 능령될 때 근이란 2차 방정식의 근이란 거예요. 원래 판별식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령으로 가정했을 때 얘와 얘가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2차 방정식이야. 그럼 가정을 했더니 만나는 게 없네. 다른 말로 실근이 없다는 거야. 그럼 또 다른 말로는 허근이라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된다. 위에 있다고 큰 게 아니고 이 상황의 판별식이 뭐라고요? 0보다 작다. 그럼 접할 때는 뭐야? 능령되잖아. 그럼 접하거나 작은 거니까 0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에서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은 판별식이 0 이하야 되냐 이거죠. 됐나요? 그럼 만약에 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다 생각하면 A는 음수가 돼야 돼요. 이 말 이해되나요? 자, 봐봐. 얘가 내가 좀 전에 너희한테 A를 양수로 가정했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볼게.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가 양수인지 몰라. 근데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 A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요. 아래 볼록이 무조건 돼야지만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만약 그대로 얘기했다면 얘는 이거이고 이거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방향은 이 방향과 일치합니다. A 방향, 이 방향과 일치하고 판별식은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무조건 떨어지냐?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바꿨어 얘들아. 만약에 바꿔가지고 접촉력이 약하네요. 문제 바꿔서 A의 범위를 맞춘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번에 0 이하가 된대요. 항상. 얘가 되는 조건을 얘기해봐 된단 말이에요. 항상 되는 조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차 함수가 X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 이런 그림은 불가능하죠. 언젠가는 X축에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언젠가. 맞지 않나? 모든 실수는 전범위에서 얘가 못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그럼 못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위로 블록이 돼야 되죠. 위로 블록이 되고 X보다 아래에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상황이 되는 걸 식으로 써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만나죠? 판별식 0보다 작단 말이야. 위로 블록이죠? A는 0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근데 같아도 되니까 각각을 붙이는 거야. 만약에 여기 각각이 없으면 판별식도 각각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각각을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고등수학 상 개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제 완벽히 이해했다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밑에 있는 거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몇 번을 풀어보느냐? 701번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미분을 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인데 얘가 감소니까 0 이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한 조건 좀 전에 그 말 했잖아요. 최고차항이 음수죠? 저 위로 블록이죠? 그럼 어떻게 돼? 안 만나면 된다 이거야.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혹은 접하는 거야. 그럼 야도 판별식이 벌써 양변 마이너스 곱할 필요도 없죠. 판별식 벌써 쓰면 이것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음수인 걸 확인하고 말이야. 따라서 k제곱 빼기 9가 되어서 답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끝난다. 그러면 문제에서 개수라고 했으니까 7개가 된다. 이거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고등수학 상을 옛날에 배웠지 하고 뭐 대충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수능에서 수학 상과 사가 안 들어가잖아 원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간접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수상수화를 완벽히 다 할 필요는 없어. 그 중에 뭐 연결되는 거 있잖아. 수원과 연결되고 수투와 연결되고 뭐 확통과 연결되는 거는 약간 뭐야 함수의 개수 같은 거 구할 때, 부분집합 개수 같은 거 구할 때, 또 확률 파트에서 어떤 그 기억나요? 확률의 덧을 정리할 때 P를 P 뭐 A 합 B 이런 거 구할 때 다 N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집합 파트랑 좀 연관이 있다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수상수화를 많이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 넘어갈까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증거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문제가 언제까지? 129쪽까지 가면 됩니다. 이제 129쪽 제목 보면 또 뭐예요? 또 증가와 감소죠.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 4번부터가 이제 극값이 나오니까 달라지는 것밖에 없어. 아직 극값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 714번요. 714번에 이번엔 열린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했죠? 아까는 모든 범위였고 이번엔 구간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럼 714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자, 그림을 식을 써볼게요. 바로 미분하지 않고 쓰고 있어. 자, 얘가 열린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했어. 그러면 너희가 열린 구간이 지금 문제에서 1부터 4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범위 전체에서 얘가 증가해야 돼요. 맞아? 전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또 해야죠.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6x 플러스 k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프라임을 대충 그려야 돼. 또다시 수학 상입니다. 얘가 증가하니까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커야 되죠. 맞죠? 원래는 같거나 크다가 증가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보면 위로 블록인 거 알겠죠? 이 위로 블록이죠? 자, 근데 0보다 같거나 크다고요.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그러면 얘가 2차 함수 프라임인데 0이 아까 뭐라고 했나? x축이라고 했죠.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x축은 대충 이쯤에 아무데나 꺼 이렇게 아무데나 두 번 만나게 해야 되겠죠. 위에 있는 게 생겨야 되니까요. 맞아? 생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꼭점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꼭점 좌표가 뭐죠? 이것도 다 수학 상이죠.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럼 얘의 위치가 어디쯤에 이제 대충 알아야 된다는 거야. 1과 4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꼭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선생님 틀었나? 마이너스 2의 분에 하면은 6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 맞네요. 맞아? 선생님 틀릴 수 있어. 선생님 있으면 얘기하지 않았죠? 선생님 막 암산하다 보면 틀릴 수 있거든요. 사실 어제도 뭐 그랬고 자주 그렇습니다. 선생님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맞죠? 그러면 여기서 1과 4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이 만약에 1, 4가 있는데 1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봐. 4가 이쯤에 있으면 될까요? 4가 이쯤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음수 나오잖아. 무조건 양수 나왔네 이거냐. 그럼 4의 위치도 어디 있어야 되겠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만나는 전부 다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4일 때만 위에 있으면 1일 땐 자동으로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알겠죠? 그럼 둘 다 확인할 필요 없이 4에서만 확인하면 돼. 그럼 4일 때 이 프라임 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F한테서 프라임한테 누구 넣었는데 4를 넣었을 때 이 y 값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죠? 근데 같아도 돼야 안 돼요? 같아도 되죠. 왜? 4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단 말이 뭐야? 4인 순간은 0대로 된다는 거야. 이건 너희가 약간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개념이라기보다는 문제 안에서 응용입니다. 그죠? 4가 열려 있잖아요. 원래는 4를 넣으면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증가한다고 했으니까요. 프라임이 무조건 이때는 같거나가 아니야. 그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4일 때는 프라임이 원래 양수되는 게 좋겠는데 같거나가 없으니까 4인 순간은 프라임이 0대로 된다니까. 내 말 이해돼? 4가 이쪽에 있어도 된다고. 이쪽에 같거나의 뜻은 뭐야? 4가 이쪽에 있을 때지. 이쪽이야. 얘가 4일 때야. 이 점이 4일 때가 아니야.
그럼 1일 때가 여기 비어 있을 거고 4일 비어 있잖아. 비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건 양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4인 순간은 같거나 원래 없지만 같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맞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이해된 거야? 이해된 거야? 저희 중. 아, 생각 중? 그럼 일단 답을 구해보자. 4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48, 4일 24 이렇게가 되죠. 그럼 K 범위는 72보다 작거나 크다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지금 K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2번에 있네요. K는 72 이상이면 돼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하는 지금 이해되냐라고 하는 거는 수학 3 이야기를 너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2차 부등식. 오케이? 3차를 미고 나면 2차잖아요. 근데 너희가 뒤에 가면 또 4차 배운단 말이야. 그럼 4차는 3차로 푼단 말이야. 근데 3차를 또 다시 풀려면 2차를 알아야 되니까 어차피 2차가 오는 거죠. 맞지? 넘어갈까? 좋아요. 넘어가면 밑에 걸 풀어봐야겠네요, 너희가. 밑에 거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 아니야? 715번. 그렇죠? 노란색이 뭐야? 감소한다는 거죠. x가 커졌는데 y가 작아졌으니까 얘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715번 그 뒤에 있는 식 말이야.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715번. 그리고 위에 있는 그 박스 안에 그 뭐 개념 설명이 잠깐 있는데 아까 선생님 했던 이야기예요. 그림 그려서 푼다라는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좀 그림이 있어요. 위로 아래 블록이거든요. 아래 블록 그리고 대칭 축이 얼마나 찾고 되죠? 그러면 x축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두 점 만나게 아무 데나 그려주시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다. 얘가 1이었어 지금. 그럼 3만 어디 찍으면 되겠죠? 1은 자동으로 음수니까 3일 때가 어디 있어요? 대충 그쯤에 있어야 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있는 프라임 시간대에다가 3을 넣어서 영리화가 되는 거예요. 3까지 여기 있으니까 3 넣었을 때 여기가 R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3 넣어서 영리하다. 풀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어떤 부분이 잘 이해 안 됐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이거 감소한다고 했잖아. 그럼 감소하는 조건은 프라임이 0보다 같거나 작은데 맞아? 근데 어떤 모든 x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이 범위에서만 된다니까. 그렇죠? 이 범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림 그렸더니 1이 지금 축이니까 1의 위치가 여기서부터잖아요. 3까지 3이 만약에 이쪽에 있어버려. 어느 쪽에 있어버리면 양수가 버려. 양수는 감소 아니고 증가돼요. 우리가 감소하게 되려면 이 만나는 중간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3. 근데 여기 딱 있어도 된다는 거죠. 3. 아까 지금 열려 있으니까 3에서는 프라임에도 상관없으니까 갖고 왔죠. 3 넣으면 되니까 이게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아, 이게 열린 구하냐는 말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1, 9와 3, 4. 이거 키워야 키워. 그래서 예전에 아까 바뀌었던 거 이거는 얘하고 같은 거야. 그런데 이게 열려있단 말은 여기 이 기호가 1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3도 마찬가지죠. 이거 반대되는 말이 닫힌 구간이거든. 닫힌 구간은 이렇게 써요. 이런 기호. 이 기호는 1을 포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쓰는 약속입니다. 얘는 왜 하고 쓰지?
1과 3 사이에서 프라임이 음수라는 거. 지금 이 말 뜻이. 그래서 앞에서 3이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는 큰 거. 여기는 갖고 나오는데 왜 갖고 나와 붙였느냐? 그것도 잘 보면 아까 우리가 개념 잡았잖아요. 이 사이에서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 프라임이 작아야 돼. 근데 3은 실제로 갖고 나오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3을 넣었잖아. 3인 순간은 그럼 연결되는 거죠. 3보다 작을 때는 연결이 작은 거예요. 3일 때 상관없지 않아요. 3보다 작을 때 음수야. 그럼 3일 때 음수가 되면 되고 연결되지 않냐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3이라고 가정을 해봐. 3이 갖고 나가 좀 비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1과 3 사이에서 3인 그 순간 3일 때는 프라임이 딱 연결 상황이죠. 근데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는 다 작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인 그 순간만 얘기하겠다는 거죠. 3이 결정합니다. 이 말. 이거 그냥 외우시면 안 된다. 그때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까 물어보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음수였어요. 초점은 양수니까 알아보고. 그래서 3인 그 순간은 그냥 갖고 나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가 3을 넣었기 때문에 3에서는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쌤이 하는 말, 너의 아까 그 의무 3일 때 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다고 그랬잖아요. 쌤이 3이 갖고 나고 없는데 3을 넣었기 때문에 3을 안 넣으면 빵을 넣을 게 없거든. 1과 3 사이에서는 3에 아주 가까운 걸 가야 되는데 2.9999 많이 올라요. 그걸 넣을 수는 없다. 리미트. 그러니까 3이 넣기다. 3이 경계선. 자, 그게 끝이야. 근데 좀 이해돼? 완벽히 안 돼도 대충 이해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이런 거 나올 때 생각 계속 해보고 왜 3이 될까? 왜 넣어야 될까? 근데 계속 그게 풀 거란 말이야. 그치? 별로가 생각을 조금 더 많이 그리면서 왜 많이 계속 확인하는 그럴 때가 그렇지. 일단 이렇게 답을 내려보면 이 범위 최대값이 같을 때죠. 민주적 자꾸 풀어보고 있어요. 그 민주는 다 풀었죠. 좋아. 어떤 게 이해 안 됐어? 이름 굳이 안 해봐도 되죠. 위에서는 있지만 안 해봐도 돼요. 왜 그림에서 위에 있잖아요. 그냥 확인해도 되긴 돼. 근데 시간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뿐이잖아요. 그림상 4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것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1일 때 더 위에 있을 거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답이 아까 2번이었지. 그래서 2번이었지. 70. 근데 너 봐봐. 9 이상 72 이상이잖아. 이게 방향을 바뀌었죠. 방향 바꿔야 되잖아. 거기서 그렇게 잘못했지. 이게 마이너스 K가 아니고 그래 9 이상 맞아요. 9 이상이면서 72 이상이니까 공통번호는 72 이상이지. 방향 바뀌었다니까. 여기 왜 마이너스 썼지? 여기다 그대로 놔. 여기다 그대로 놔야 되잖아요. 얘는 음수 K가 넘어간 거야. 얘는 감 놔두고. 그럼 얘도 마이너스 K잖아. 방향 바뀌어야 돼. 안 바꿔. 음수를 없애면서 방향을 바꾸면 K 쪽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산 실수잖아.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게 70이에요. 이거 당연히 해도 되죠. 거세는 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브라이스 나오고 이거 음. 음. 여기 마블이랑 에스트가 있으니까 에스트는 들어가는 건데 이거 편데 기본기가 이건 프라임 없는 식이잖아. 넌 프라임 있는 식을 그렸단 말이야. 이거 접근하면 안 되지. 접근하려면 그 점에서 y-값이 아니라 기울기 생각해야 돼. 프라임. 1에서의 프라임은 이렇게 그려지면 더 올라가잖아. 지금 이 상황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이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fx가 아니라고 프라임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프라임에서는 0보다 크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y-값이. 내가 이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얘보다 아래 있으면 된다고 부르는 거야. 그게 끝이야. 위아래 이걸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여기다 넣어야 돼. 프라임 없으니까. 이건 프라임 있는 식이야. x축 지금 이거 그림 많이 하는 거야? 자, 다시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이 말 뜻이 뭐야? 이건 해석만 하면 이거 그다 표시 안 해도 돼요. 증명 안 해도 된다. 증명 아까 발전 안 했어요. 증명 뭐 기억나요? 이 말 뜻이 뭐냐? 감소한다. x가 커지면 y는 작아진다. 감소한 수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바뀐 거예요. 증가 대신 감소. 표현은 다르게 합니다. 그럼 감소할 조건이 언제나 생각보잖아요. 프라임보다 작을 때잖아요. 맞나요? 같거나 작다거나 같은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프라임이잖아. 어느 아래 있다면 이 x보다 아래 있다는 거예요. 1과 3. 그러니까 이건 굳이 찍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전범에 다 아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x보다 아래에 있는 게 음수 아니야? 이거 작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 그냥 x축 보고 여기가 1이니까 3 옆집에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3만 넣어보면 되는 거지. 3만 0 이하가 되면 된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얘들아 다음 질문 나가야 되는데 좀 이제 좀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아. 이제 극대화 기술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 너희가 어려워하는 게 뭔지 선생님이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공부를 그죠? 그 모르는 부분을 절대 뛰어넘지 말고 계속 수학 상 이야기들을 떠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계속 그려주세요. 알겠죠? 기본 개념은 많이 이거밖에 없다고. 선생님 딱 이거밖에 얘기 안 했죠? 수투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계속 풀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수투는 작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직은요. 자, 이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극값이에요. 극값을 해봅시다, 여러분. 극값은 두 개가 있어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럼 이번에도 극대값만 완벽히 알면 극소값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증가를 확실히 아니까 감소는 반대였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극대값을 알아야 돼요. 극대값과 최대값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최대값은 말 그대로 어떤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극대값도 비슷하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같을 수도 있습니다. 범위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정의를 다르게 해야 돼요. 극대값이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책에서 적혀 있는 거는 약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약간 부족하다는 게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책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덧붙이겠다는 거야. 극대값이란
fx가 항상 함수 이름은 그냥 정하게 나름인데 보통 fx 없는 거예요.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자, 항상 선생님이 너희한테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터 얘기합니다. fx가 이 책에 확인해봐. 맨 위에 뭐라고 되냐? x는 a를 포함하는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x는 a를 포함하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좀 잠깐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요. 충분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빠져 있더라고요. 충분히 작은, 이 충분히 작단 말이 좀 애매하죠. 충분히 작은 어떤 열린 구간이에요. A. 열린 건 뭔지 알겠죠? 아까 동현이 x가 a와 b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너희 문장 전체적으로 정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문장이 좀 길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사실 굳이 이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게 완벽히 이해된 상태에서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이 말에 좀 중요한 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너희가 써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요.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이때 충분히라는 거는 리미트의 세계까지 가는 거야. 리미트란 말은 예를 들면 0.00001과 0.00002 그 사이까지 다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충분히 작다는 거는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야. 아주 작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든. 알겠니? 충분히 작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누가? 책에서는 그 좌표를 C로 잡았나? A로 잡았나? 그럼 이렇게 하자, 선생님이. 이걸 A라고 잡았으니까 A를 치우자. 그러니까 이걸 치울게거든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로 바꿀게요. 왜냐면 요 문자랑 요 문자가 겹치네, 그죠? 올라가는 선생님이요. 원래는 A가 그 범위에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구간 안에 있다. 오케이? 어떤 열린 구간 만들기 나름이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고 그 구간을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FX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민주 괜찮네. 민주 이거 잘 많이 들어봤죠? 딴 애들은 또 처음이니까 민주는 좀 복습한다는 개념입니다. 그죠? FA가 FX 이상 1대 FA를 이거일 때 X는 A에서 길죠? A에서 극대라고 합니다. 극대라고 하고 이때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정의죠. 정의. 따라해볼래요? 따라해봐.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구간, 열린 구간에서 작은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따라해보면 돼요. 충분히 작은 열린 구간에서 오케이? 해봐. fa가 fx보다 같거나 크다. 이때 이거 1대까지가 중요한 거야. 이건 결론입니다. 그때 A에서 극대라고 한다. 그리고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되나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FX를 그려볼게요. 이게 FX가 만약에 오케이? 이 그림에서 극대가 몇 번 나올까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이 전범위에서 극대는 몇 번 나올까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겠냐? 이 열린 구간이란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A가 막 움직인다고 막 정확히 나름이라고 했죠? 내가 어떤 구간을 딱 잡았어요. 이렇게 구간입니다. 자, 구간을 잡고 그 안에 A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아무 데나.
이 구간이라고 구간 여기가 어떤 열린 구간 사이에 있는 거야. 이때 어떤 점을 잡았다고 이 점이 A라고 가정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 점이 이 사이에서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 가장 위에 있나요? 이 점이 이 하얀색 중에서 가장 위에 있냐고요? 아니죠.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극대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여기다 찍어도 되나요? 당연히 얘도 안 되죠. 그럼 선생님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 여기가? 여기 있다고 하면 되나요? 안 돼. 열려 있으니까요. 그 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들 열려 있다고. 열려 있으면 이 근처에 있는 y 값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니까. 맞습니까? 열려 있단 말은 이 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이건 우리 극한에서도 얘기 있었잖아요. 맞나요? 자각하는 존재하지만 함수값은 없는 거야. 함수값 얘가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정확한 y값.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들아, 내가 이해돼? 이 말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잡아볼게요. 원래는 이게 아주 작을 때까지 이렇게 좁힐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잡든 이 말이에요. 알죠? 그 구간 안에서요. 선생님이 약간 현미경으로 이렇게 몇억 배 확대시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가능성 있는 게 있나요? 가장 위에 있는 게 있나요? 어디 보여요? 여기가 보이죠? 이 점은 이 안에 있는 구간에서 가장 위에 있죠? 정확한 y값이 존재하죠, 이거죠. 하얀 색깔이고요. 여기가 비어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비어있는 게 아니랍니다. 열린 구간 안에 있으니까. 얘는 극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잘라서 하면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럼 여기다 잘랐어, 여기다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있죠. 방향이 바뀌는 거지. 거꾸로 하면 얘가 바로 극소입니다. 극소. 극대를 이해하면 극소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극소는 이 방향이니까 얘가 뭐라고요? 자, 봐봐. 이 방향을 내가 바꾸면 이 방향을 이렇게 바꾸잖아. 만약에 여기 위에서요. 이게 극소라고. 극소가 된다. 극소값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장 아래에 있으니 가장 작으니까 이 범위 전체 y값보다 가장 아래에 있다. 그럼 얘는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있겠어? 여기는 있겠어? 없겠어? 여기도 이 점이 바로 그 대값이 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전범위에서 누가 최대야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최대죠. 하지만 얘도 극값인 거야. 그래서 극값은 최대값의 후보는 될 수 있지만 극대값과 최대값은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극소값도 최소값과 다르겠죠? 얘가 극소값은 맞지만 얘가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는 없는 상황인 거야. 범위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극대로서. 이해되십니까? 이 말의 뜻이 그거라고요. 지금 선생님 말은요. 얘는 극대가 두 개 있고 극소값이 하나 있는 거야. 이 그림. 잘 이해했어? 그럼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도 그 꼭지점이 바로 뭘까요? 그 대값인 거야. 아래 볼록은 그 속값으로 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게 극대값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 극소값의 정의고요. 완벽히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정의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야? 미분과 연관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극대값이 뭔지 알겠는데 얘는 프라임이 아직 없잖아요. 프라임이 없죠? 프라임이 없지 않니? 그러면 프라임과 연관시키는 게 더함수 활용이니까 이제 미분과 연관시켜보자고요. 잘 봐봐. 이제부터 활용시키겠다고요. 이제부터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땡땡땡. 미분 불가능할 때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기보다는 관련이 없다는 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파트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는 싹 다 미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미분 가능한 상태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아닌 상황은 가끔씩 문제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이 뭔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죠. 미분 가능이 뭐라고 했노? 매끄러운 곡선이야.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아야 한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할 때 특징은 뭐냐? 극대와 극소에서 f a 말이야. f'a는 반드시 0이 됩니다. 아까 했던 그림 기억납니까? 선생님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 프라임 0 맞죠? 이게 극대였잖아요. 자, 미분 가능하면 극값에서 f'은 0 된다. 오케이? 0이어야 한다는 거야. 왜 0이어야 되는지 알겠죠?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내려온단 말은 뭐야? 프라임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든요.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0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분 불가능할 때는 점프할 수 있거든요. 0을 안 거쳐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조건을 주는 거야. 0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특히 극대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 극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극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F'이 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뀝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접선균이요. 맞아? 그럼 극소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다. 맞습니까? 자, 계속합니다. 일단 계속합니다. 뭘 계속할 건가 하면 이제 fx 입장에서 얘기해봐요. fx 입장에서는 야, 프라임이 플러스면 뭐야? 증가 감소야? 증가죠. 그럼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fx로 얘기하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 순간, 그 중간, 그게 극대라고요. 얘는 거꾸로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뀐다. 그러면 이 프라임이 0 되는 거, 얘는 미분 가능할 때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미분 불가능해도 상관없어요.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맞죠? 얘는 0 되는 게 없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미분 가능하면 얘를 0 거쳐간다는 것 뿐이에요.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거쳐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오늘 수업의 극대극소 가장 핵심이죠. 이렇게 우리 책에 적혀있지 않나요? 129쪽에 맨 위에 보면 적혀있죠.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미분 가능하면 0이다. 프라임 0이다. 거기다 별표 해놔야 돼요. 프라임 A는 0이다. 이거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미분 가능하면 0입니다. 극대든 극소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너희한테 그림 그렸을 때 마지막 그림 그렸을 때 있잖아요. 여기 뾰족한 거 그렸죠. 뾰족한 거. 뾰족해도 극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프라임 0은 아니죠. 얘는 뾰족한 프라임 0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미분 불가능해도 극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할 때만 0인 것 뿐이지 미분 불가능할 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값이 됩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프라임 0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왜? 미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할 때 선생님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2가지 있다고 그랬죠? 뾰족할 때. 또 하나는 불연속일 때요.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능한 겁니다. 미분 불가능해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선생님만 잘 안 까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 문제 풀어볼까요? 717번. 자, 준비됐어요? 717번. 1과 5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 이 말을 대부분 다 얘라고 알았죠? 대부분. 한 100개 중에 99개는 다 이겁니다. 나머지 한 개만 좀 달라요. 자, 얘인데 기억을 보세요. 2에서 극값까지면 프라임 0이다. 맞는 말이죠? 기억 당연히 맞는 거죠? 극값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까 했잖아. 미분 가능하면 극값에서 0이라는 거예요. 기억 동그라미죠? 니은은요? 니은은 어때요? 연소리가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얘는 뭐 때문에 맞는 거야? 오늘 배운 게 아니고 저번 시간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때문에 맞는 거야. 니은도 맞죠. 자, 디귿 3과 4 사이에서 모든 x에 대해서 프라임이 0보다 크면 그랬죠. 증가한다 그러고 있죠. 맞아, 들려? 이거 아까 이것도 오늘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하는 거 맞죠? 디귿 맞습니다. 리을 프라임 a가 0이면 극대 또는 구수하다. 이게 맞아, 들려요? 틀린 겁니다. 자, 다시 순서가 틀렸잖아요. 이거 하면 이걸 알았어요? 명제에서 일단 미분 가능한데 극값에서 프라임 0이라고요. 근데 이거 명제 역은 성립하지 않잖아요. 자, 다시 얘기할게. 극값이면 프라임 0이 알았어요? 근데 프라임 0이면 극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제 역은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은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볼까?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아까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맞아? 이때 프라임 0이잖아요. 근데 얘가 극값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fx면 극값이 되지 않죠? 극값 되려면 증가하다 감소를 바뀌어야 되거든요. 감소하다 증가를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계속 증가하니까 안 돼. 알았어? 혹은 프라임이 플러스잖아. 부가 안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역은 여기서 거짓입니다. 이들 리틀 이유를 얘기합니다. 답이 3번이 된다는 것. 717번까지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좀 많이 못 풀었다, 그죠? 그러면 너희가 선생님이 많이 못 나갔는데 130초까지만 하죠. 다음 주 우리 시험들이 마지막 전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험 대비는 다음 주 시작이거든요. 다음 주. 그러면 그 다음 주는 9월 며칠이죠? 9월 3일부터, 9월 2일부터야 너희가 알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시험 빨리 치는 동면이 같은 경우는 오늘이 20일이잖아요. 맞죠? 마지막 주 28일부터 있는 주죠. 그때부터 보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진도 잘 따라오시고, 특히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올 때가 뭐야? 그 학교 프린터물 교과서 있잖아요. 지금부터 풀고 있나요? 풀고 있습니까? 왜? 풀어야지. 안 되는데 다음 주 시작이니까요. 다음 딱 시작할 때 교과서가 다 풀려 있어야 돼요. 아직 2주 남았잖아요. 2주가 아니지. 일주일하고 한 10일 남았잖아요. 한 10일 정도. 10일 동안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대단원만 풀면 됩니다. 많지 않아요. 한 대단원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북한어 연속. 미국. 대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다 풀어서 온나. 교과서만 해야 돼요. 알겠죠? 교과서 시험 대비 너희 범위가 아직 안 나왔으면 아까 나왔다고 했으니까 너는 거기까지 풀면 되잖아. 접선까지. 딴 애들도 그냥 접선까지만 풀어주세요. 접선까지. 괜찮니? 언제까지요? 9월 3일까지. 9월 2일까지요. 9월 2일까지. 그래야지 너희가 그때부터 좀 다 풀고 근데 모르는 거 피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별 붙여놓고 그 한 갖고 와서 시험 대비할 때 질문하면 된다고. 선생님 코칭생한테 그렇게 전달을 시켜놓을게요. 9월 시험 대비 시작 전까지 애들 교과서 다 풀었네 라고 얘기할게 이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질문. 집에 가서 올 때 찾는 거 그냥 걸지 말고 이렇게 모르는 것도 좀 다시 풀어보고. 오케이? 네. 자, 주말 잘 보내고요. 마치겠습니다. 민주는 지금 바로 뒤에 바로 수업 있나요? 네. 몇 층, 몇 층? 저 4층. 그래? 선생님하고 한 3분만 얘기해도 돼? 네. 좋아.
가면 됩니다. 확통하러 가야죠. 또그 프린터를 받았나? 그럼 어떻게?